챗 GPT 때문에 구글이 코드 레드를 발령했고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구글은 끝났다라는 기사를 작성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무서울 정도로 좋아요 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월 사용자 1억 명을 단 2개월 만에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30개월, 틱톡의 경우 9개월이 걸렸으니 챗 GPT의 파급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체에서 챗 GPT는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인터넷 혹은 아이폰의 발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챗 GPT 역량 안에 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은 챗 GPT의 거의 모든 것, 챗 GPT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챗 GPT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건지, 추가로 사라질 직업들과 살아남을 직업들까지 모조리 알아봤고요. 심지어 챗 GPT 이후의 경제 구조와 수익원, 그리고 구글 vs 챗 GPT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한 영상에 모조리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요. 꼭 가족들에게 공유를 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자, 처음 알아볼 건 챗 GPT란 무엇인가인데요. 기존 AI의 경우 애플의 시리, 구글의 어시스턴트, 네이버의 클로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지만 그 파급력은 좀 적었거든요. 그런데 챗 GPT는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음성인식의 한계점은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애플의 시리로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시리야, 일론 머스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일론 리브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미국의 기업인이다. 자, 여기에 이어서 몇 살이야? 글쎄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건 제가 몸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뜬금없이 자기 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죠. 반면에 챗 GPT는 연속적이면서 대화 형태로 질문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챗 GPT에서 일론 머스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고 이어서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랑 비교하면 더 큰 강점을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구글의 사무용 마우스 추천을 검색해보면 엄청난 광고들 사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하고 그 정보를 또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맞는지 일일이 서칭해보며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데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무용 마우스 추천을 검색하면 사용자별로 어떤 마우스가 좋은지 알려주고 사용자 환경에 따라 가장 인기 많은 마우스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추가로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와 그 각도가 궁금해서 한번 찾고 싶으면 네이버를 이용할 땐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라고 검색하고 도서 광고들이나 원하지 않는 글들 사이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추가로 피사의 사탑 기울어진 각도를 또 검색해서 열심히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챗 GPT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와 기울어진 각도가 궁금해 라고 한 번에 질문을 하면 아직 한글로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으나 합학을 이용해서 영어로 검색하면 기울어진 이유들과 경사가까지 정확히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챗 GPT의 강점입니다. 추가로 챗 GPT의 경우 코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같이 일반인들도 만들고 싶은 뭐 어플이라던가 혹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챗 GPT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워드나 엑셀 PPT 등의 챗 GPT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원 20명의 평균 급여와 순위를 매기는 엑셀 시트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C3에서 12, 12의 평균 급여와 순위를 보여주는 표를 만들어줘.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엑셀 공부요?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고요. 그냥 어떻게 질문하면 되는지만 숙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실 건가요? 아니면 챗 GPT한테 검색하실 건가요? 당연히 챗 GPT라고 말씀하실 건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그래도 구글이 편해. 자, 이런 청개구리 심보 넣어두시고요. 그냥 챗 GPT 쓰세요. 자,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2%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굉장히 놀라 자빠져서 일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럴만도 하죠. 때문에 현재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심각한 위기 경고를 뜻하는 코드 레드를 발령한 뒤 3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구글의 공동 설립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아따 형님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요. 전 세계 1위의 초대형 기업이 이렇게 떨만할 상대면 챗 GPT가 얼마나 강력한 서비스인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돌풍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자, 참고로 챗 GPT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한 회사인데 현재는 물러난 상태이거든요. 페이팔, 스페이스X, 챗 GPT, 테슬라, 뉴럴링크 등등. 스크형 진짜 외계인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챗 GPT의 사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서비스가 막강하더라도 이게 유료이거나 아니면 좀 사용하는데 복잡하면 꽤나 큰 장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행인 건 이 서비스는 무료이면서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직까진 공식 챗 GPT 어플은 한국에서 다운받을 수
수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띄워드리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모바일도 접속 가능합니다. 자, 접속 후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입 방법의 경우 사인업을 클릭하고 본인이 사용 중인 이메일 아무거나 적으신 다음 컨티뉴, 비번 누르시고 컨티뉴, 그다음 해당 이메일에 들어가셔서 버리피 이메일 어드레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대화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하단에다가 궁금한 건 뭐든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아이폰과 갤럭시를 고민 중이야, 뭘 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들을 쭉쭉쭉 나열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10문단으로 요약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놈의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미국에서 각종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무려 미국 의사면허 시험, 그리고 로스쿨, 마지막 MBA 시험까지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에서도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을 풀게 했더니 수능 2등급 수준의 실력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챗 GPT가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미국에선 챗 GPT를 이용해 숙제, 논문, 레포트를 써가기도 하는 등 치팅으로 사용되고 있어 교내에서 챗 GPT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챗 GPT를 금지하는 게 맞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금지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되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과제를 할 때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통계가 필요하면 엑셀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인터넷 서칭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통합적인 정보들을 요약해서 레포트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기만 하면 레포트를 굳이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작성해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챗 GPT가 작성할 수 있는 레포트 수준이면 앞으로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작성할 일이 아예 없어질 텐데 이걸 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더욱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본다면 챗 GPT를 금지하는 게 아닌 아예 챗 GPT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챗 GPT 3.5의 경우 2022년에 공개되었고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학습시킨 거대 언어 모델인데 챗 GPT 1.0 버전은 2018년에 나왔으며 1억 1,700만 개의 매개 변수를 학습시켰으니까 4년 만에 거의 1,5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서 놀라긴 일러요. 올해 안에 챗 GPT 3.5보다 약 570배 증가한 100조 개의 매개 변수를 합숙시킨 챗 GPT 4.0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데요. 챗 GPT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는 그런 연산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 대비해서 비용이 거의 100배에서 200배 가량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무료로 풀어놓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챗 GPT는 무엇으로 돈을 버냐? 바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 GPT의 경우 무료 서비스고요. 검색할 때 드는 연산 비용이 너무나 커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약 1억 원씩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촬영일인 2월 14일 기준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2, 3억 정도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루에 2억이면 1년에는 약 700억 정도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더니 그냥 똥이었네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 엄청나게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얻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유저, 즉 사용자예요. 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챗 GPT 3.5가 출시된 지 며칠 만에 월간 사용자 수 100만 명을 넘겼고요. 출시 2개월 동안 월간 사용자 수가 무려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자, 이 수치가 왜 놀랍냐면요. 인스타의 경우 1억 명을 모으는데 30개월이 걸렸고 말도 안 되게 급성장했던 틱톡의 경우에도 9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정말 무서울 정도의 성장세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현재 30억 명, 인스타그램의 경우 20억 명 정도의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챗 GPT가 1년 안에 한 10억 명 정도의 사용자 수를 모은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에 더해서 진짜로 구글의 아성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수가 많으면 무엇이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데이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져서 점점 더 빨리 학습하게 되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경쟁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AI 기업의 특성상 승자독식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구글이 발끈하고 있는 게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챗 GPT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까요?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수익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막대한 비용들을 투자금으로 메꿔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의 성장성을 눈여겨본 다음에 한국 돈 1조 원 정도를 챗 GPT한테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무려 한국 돈 약 12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챗 GPT의 지분 49%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챗 GPT는 마이크로소프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투자받아 비용을 메꾸는 와중에 최근에 유료 서비스를 하나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무료 서비스의 단점이었던 수요가 많을 때 렉이 걸리거나 혹은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것과 느린 응답 속도 그리고 업데이트 비주얼들을 전부 개선한 버전이 챗 GPT 플러스입니다. 자, 이거는 월 $20로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챗 GPT에 만족했던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이면 여기서 0.1%만 결제해도
수요도 10만 명이고요. 그럼 한국 돈으로 월 26억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추정 순손실이 한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반 정도는 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무료 버전의 속도는 더욱더 느려질 거고요. 그리고 신기능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에만 적용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료 가입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직은 챗GPT에 들어가도 광고가 보이지 않으나 곧 무료 버전에는 조그만하게 광고가 들어갈 것 같은데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 도입돼도 광고 수익이 상상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위주인데요.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바로 표적 마케팅입니다. TV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보여주어서 광고 전환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검색 광고의 경우 투명 케이스를 검색했을 때 투명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TV 광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환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챗GPT를 사용해서는 어떻게 검색을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변색이 안 되면서 생폰 같은 느낌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만원대 가격의 아이폰 14 프로 투명 케이스를 추천해줘 라고 검색을 하면 니즈를 정확히 맞춘 광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진 보지 못한 광고 전환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당연히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자, 검색의 경우 이런 식의 수익 모델이 생길 수가 있고요. 추가로 챗GPT가 내놓을 서비스들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챗GPT 의료, 챗GPT 콜센터, 챗GPT 주식 투자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서비스가 출시되면 이 관련 기업들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챗GPT 콜센터라면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에 있던 상담 직원들보다 훨씬 더 조리 있고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거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대화 형식으로 가능하고 24시간 내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24시간 사용할 수 있으니 아마 안 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수익 모델의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사용자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챗GPT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높은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하는 것에 비해 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이고요.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GPU라든지 관련 반도체들의 처리 속도가 좀 증가되면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음 단점은 낮은 속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속도가 늦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느끼는 최대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버 확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렉인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미국 사용자들이 많은 시간인 한국 시간 기준 새벽에 훨씬 더 심합니다. 다음 단점은 한국어가 좀 딸린다는 점인데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단점, 실시간 정보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챗GPT 3.5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자료까지만 학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물어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나올 정도로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출처가 표기되지 않고 정확도도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당연히 아직은 정확도가 100%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해결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여기에 들어가는 챗GPT 같은 경우에 실시간 정보와 출처까지 나오게 반영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챗GPT 때문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사라질 수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비서, 산업안전요원, 경찰, 외국어 강사,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텔레마케터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블루 칼라들을 많이 해고시켰었는데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는 화이트 칼라까지 많이 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의사를 예로 들면 환자가 병원에 옵니다. 그리고 증상을 듣죠. 그리고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 소견에 따라 판단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감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다 누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반복되는 반복학습이에요. 제가 갔던 어떤 내과는요, 배 아프다고만 하면 꼭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성산, 햄버거, 피자, 치킨, 매운 거, 짠 거 드시지 마시고 부드러운 죽이나 누룽지, 흰밥 위주로 드세요. 이렇게 기계처럼 래퍼처럼 답변을 해줘요. 결국 챗GPT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이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 특정 법률 회사에서 AI 변호사를 개발하고 업무에 투입한 뒤에 고용돼 있던 약 수백 명의 변호사를 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남을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의사가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단 같은 경우에는 AI가 해주지만 환자에게 더 깊이 설명해주고 더 공감해주는 이런 류의 의사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 가이드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한 공감을 해줄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살아남을 직업 같은 경우에는 CEO, 변호사, 전략투자자 이런 직업이 있어요. 이 직업들의 특징은 뭐냐? 공감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전략까지 다 갖춰야 되는 직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CEO도 아니고 전략투자자도 아닌데 뭐해 먹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업 구조부터 바뀌는데요. 기존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위주였다면 이젠 챗GPT처럼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메가 기업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입주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며 여기에 혁신적인 소기업들이 많아지는 형태로 갈 겁니다. 이런 소기업들은 그때그때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거고요. 자, 일반적인 직장인 같은 경우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까지 크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1차는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와
대화혁명, 2차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들 일자리를 잃는다며 걱정했었지만 매번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실업률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GDP는 오르면서 한 주당 일하는 시간만 감소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챗 GPT처럼 새로운 산업혁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이 또 추가로 생길 것이며 GDP는 기존보다 늘어나고 한 주당 일하는 시간은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부익부 빈익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때문에 기본수당의 개념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재밌는 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대 구글,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우선 선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날렸죠. 최근에 빙과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 챗 GPT를 심어넣겠다고 발표하며 구글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race starts. 이에 맞서 구글의 경우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람다를 계승한 구글 바드를 필두로 수십 종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2023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구글의 자회사죠.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스페로우를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얼마 전 2023년 2월 8일이죠. 파리에서 구글 바드의 시연장이 있었는데요. 바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에 대해 9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에 바드는 태양계 밖 행성에 대한 최초의 사진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촬영된 최초의 외계 행성은요, EM1207B로요. 유럽 남방천문대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운영하는 파라날 천문대의 거대 망원경 VLT가 2004년에 찍었기 때문에 이 답은 틀렸습니다. 안 그래도 챗 GPT 때문에 구글의 바드, 여기에 대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오답을 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3일 동안 주가가 무려 12%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구글이 아니에요. 사실 AI 최강자는 아직도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글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의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꽁꽁 감춰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글의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구글은 매출의 80% 이상을 광고 수입에서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을 찾을 때 검색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광고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원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서 여러 번 혹은 수십 번까지 클릭을 하게 되는데 한 번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구글은 돈을 버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색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글의 입꼬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구글도 챗 GPT 같은 서비스가 있었으나 이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 바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의 특성상 광고를 여러 번 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굉장히 핵폭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구글이 이런 서비스를 감추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챗 GPT 같은 경우에 이러한 수익 구조 모델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너무 성장세가 커서 구글도 이젠 기다리지 않고 10년 넘게 갈아왔던 칼들을 모두 다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앞으로 구글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눈여겨보면 재밌어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 쪽으로 하면 도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드시면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